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해월의 을목을 하겠습니다. 10월의 을목은 아직 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임수가 사령하니 병화를 치용하고 다음 무토이다. 해월에는요, 어떤 오행이든지 무토가 하나씩 있는 게 좋아요. 그 해월에도 해만 있고 월지에만 있고 다른 곳에 수가 없으면 굳이 무토는 필요 없고요. 다른 곳에 또 하나가 있다. 지지에 있든 천간에 있든 그러면 운에서 또 하나가 들어오면 범람하잖아요. 그 길을 대비해서 꼭 무토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을목은 약하기 때문에 이 해월에는 무토가 하나 있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미토라도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치용하고 다음 무토이다. 해월에는 수를 따로 치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을목은 간목과 같지 않다. 소양춘의 계절에는 겉으로는 쇠잔해 보이나 안으로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했어요. 원래 12운성 보면 절태 지나서 양부터 시작해서 싹트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월은 소양춘 작은 봄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발화를 한다고 합니다. 껍질 속에는 푸르기 시작하여 점차 새싹이 자라기 때문에 목기가 장생하는 계절이다. 간목은 목의 기이고 을목은 목의 질인데 기는 이미 동하였으나 질은 아직 형상을 이루지 않았으니 을목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양이 동하였으나 음은 아직 동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을목이 아직 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양기가 조화를 이루면 발용하여 기뻐한다. 차가운 목이 양기를 향하고 있으니 영화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양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로지 태양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병화를 치용하고 다음 무토를 치용한다. 임수가 병량하였으니 임수가 투간하지 않아도 무토를 치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임수가 투간하여 수학목부가 되면 병을 제거하는 약으로서 무토를 먼저 치용한다. 이제 수가 많으면 우선 급하게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땐 수가 투간하면 반드시 먼저 무토가 필요합니다. 을목을 비유하자면 꽃과 풀이다. 겨울이 되면 마르고 수가 많으면 떠다니게 된다. 만약 병화나 사화가 없으면 유리전폐하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수가 퇴거한 경우에는 반드시 무토가 제거긴 하고 병화는 조우하여 을목을 구하여야 한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병화와 무토가 양투하면 자연히 과갑한다. 병화만 있고 무토가 없으면 과갑하지 않더라도 유림에는 입성할 수 있다. 이제 무토가 없으면 재물은 홀로 가버리고 이제 병화로 관을 쓴다는 얘기죠. 귀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에 병화가 많고 다시 운이 화의 방향으로 들어가도 현달할 수 있다. 만약 임수가 투간하면 먼저 무토를 치용해야 한다. 병화와 무토 둘 중 병화가 더 중요한 용신이고 무토는 병을 제거하는 약으로 치용한다. 임수가 투간하지 않으면 무토가 없어도 병화만 있으면 반드시 기원한다. 수가 많은데 무토가 없으면 을목이 표부하니 방탕하게 떠돌아다닌다. 만약 병화나 사화를 만나지 못하면 처자가 어려움에 처한다. 이제 무토가 없으면 이 을목도 무토가 처예요. 그죠? 모기가 처인데 무토가 자체가 없으면 이제 토가 없으면 처자가 들어와도 힘들다는 얘기죠. 한 점에 임수가 있고 무토를 많이 만나면 또한 빼어나지 않다. 좋지 않다. 제거기니 퇴거하여 의지할 곳 없으니 반드시 간목으로 무토를 극지하여 임수와 을목을 구하여야 한다. 특히 을목은 물이 조금 많아도
떠다닙니다. 을목은 약해서 또 좀 없으면 또 시들어서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 양이 적절히 잘 조절이 돼야 돼요. 특히 을목은 물이 양이 적당해야 돼요. 간목하고 또 달라요. 간목은 수생목해서 지지에 인 하나만 있으면 수생목해서 목생화까지 가져가요. 그런데 을목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임수가 을목이 이렇게 임수가 있을 때 너무 무토가 극제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생 자체를 아예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임수라도 써야 그렇죠. 되는. 임수가 하나인데 무토가 두세 개 돼버리면 제극인을 많이 하면요 부모복이 없고 엄마가 일찍 사망하거나 몸이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 보통 자리 배치에 따라서 사망할 수도 있고. 을목이 임수보다는 개수가 좋다고 해도 이렇게 너무 극을 받으면 임수가 굉장히 을목 자체가 아예 상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해월이니까 임수를 언급한 거예요. 원래는 개수가 있어야만 귀기가 있죠. 천운을 받는다 그랬죠. 개수하고 병화가 있으면. 그래서 천운으로 귀함을 타고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임수가 있다는 것은 해월이기 때문에 이제 임수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다. 만약 간목이 나타나 무토를 극제하면 재간은 있으나 위인이 재앙을 만들길 좋아하고 송사하며 다투기 좋아하는 것은 남녀가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무토가 병으로 작용하는데 또 간목이 무토를 극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인수의 도움은 조금은 받고 간목의 도움도 있겠죠. 그러나 병이 있고 약이 있고 얽히고 설키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금 위인이 주로 여기는 재앙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송사하며 다투기를 좋아한다 했는데 약간 간사한 면이 있고 트릭을 쓰거나 이기적이거나 왜 좀 싸움 붙이기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자질 잘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여기서 어떤 정보를 받아서 저쪽 가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간사함을 좀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인수가 극해졌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작아서 그래요.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간목의 덕으로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 성품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일명 등락개갑인데 을목은 의지할 곳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특히 해월에는 간목이 하나 탁 해주면요 지지의 뿌리까지 딱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또 간목은 을목이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을목은 간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겁재를 제일 좋아하는 오행이 아마 을목일 거예요. 등락개갑하면 이 사람은 밝고 깨끗하며 재능이 많으나 시비가 많이 따르고 덕이 부족하다. 항상 이제 구설이 따르고 이제 옆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뭘 좀 잘못하면 자꾸 뭐 이렇게 옆에서 따지고 구설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지지의 목국을 이루면 계절이 소양춘이니 순목과 같이 왕하다. 그쵸? 뭐 목국을 이루면 해묘미가 딱 되면 봄과 같이 왕하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등락개갑이 이제 재능은 있으나 시비가 많이 따르고 덕이 부족하다. 이게 해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등락개갑을 일목이 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등락개갑 하는 거는 인덕이 있고요. 이제 해월에 무토가 많아서 그 간목을 또 약으로서 무토를 제거할 때, 병을 제거할 때, 그럴 때는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깨끗하지가 않다. 등락개갑일 때도 좀 복잡하고 그냥 등락개갑은 깨끗하고 괜찮아요. 해월에 그냥 등락개갑 하는 경우는 인덕으로 굉장히 좀 쉽게 올라가죠. 특히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 을목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목 가진 경우가 거의 간목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등락개갑 하면 그 간목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병과 약이 다 같이 저기 구성에 그게 저기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시비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해월에 수를 써야 하는데 수가 해월밖에 월지밖에 없는데 무토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탐재 괴인인 거예요. 그 사주는 탐재 괴인이 돼서 오히려 더 가난하게 돼요. 돈을 쫓아다니다가 더 가난하게 되는데 이거를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무토를 극해줍니다. 극해줘서 구제를 하면 그 가난은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성격이 이제 좀 간사한 면이 있고 고자질도 좀 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약간의 그 트릭을 쓰거나 간사함이 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여기 가서 진실한 척 해놓고 내 이익이 되면 다른 데 가서 그 말을 퍼뜨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내 이익을 챙긴다. 그러니까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좀 간사함을 써서 자기 이익을 챙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지지의 목국을 이루면 이제 춘목과 같이 봄에 춘목과 같이 왕하다 그랬죠. 지지에 해월은 해묘미가 있으면 굉장히 왕하죠. 얼어 있지도 않아요. 해월에는 자축월이 많이 춥고 온다고 그러죠. 만약 개수가 투가 나면 무토를 치용하여도 존귀하고 더하여 병화가 투가 나면 을목이 자연히 꽃을 피우게 된다.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우러럼을 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과갑하는 사람이다. 이제 1년 12달 을목은 꼭 병화를 찾습니다. 병화가 없으면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없어요. 정화는 또 달라요. 정화는 인위적으로 연료를 제공해서 불을 피워야 되지만 이 병화는 하늘에서 따뜻한 기운을 내려줘서 목을 자연이 잘 자라게끔 도와주기 때문에요. 병화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을목의 병화를 가진 사람은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 병화와 무토가 모두 없으면 자성자폐이니 종래에는 윗사람의 뜻을 이어가지 못하는 무리이다. 이제 해월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지의 해묘미가 모여 목국을 이룬 경우 춘목과 다른 것은 인수가 왕하다는 것이니 이제 다르게 수가 없고 딱 해만 있으면 인수가 강하지만 해묘미로 해서 나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에 병화가 투가 나면 자연히 수화기제를 이룬다. 수생목해서 목국을 이루고 또 목생화해서 병화가 투가 나면 수화기제를 이룬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또 과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춘목에 수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다. 춘목에 이 수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더 훨씬 격을 좋게 봅니다. 해월에 해묘미 목국이 있다 하더라도 무토와 병화가 모두 없으면 음습이 진하고 무거워 생이 극으로 변하니 종래에는 공을 세우기 어렵다. 자,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저기